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이저 보스 1억 6,500만 달러로 최고 연봉 CEO 순위를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입니다.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기업 리더 중에서도 2024년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CEO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고 연봉 CEO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다름 아닌 테이저 전기 충격기로 유명한 기업 엑슨의 최고 경영자 릭 스미스입니다. 그가 받은 보수는 무려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수치는 애플의 팀 쿡, 사모펀드거인 블랙스톤의 슈워츠먼,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레리 컬프 같은 대기업 CEO들의 연봉을 모두 제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테이저를 만드는 엑스는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보상을 CEO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조금 독특한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스미스의 연봉 대부분은 현금이 아닌 주식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봉은 회사의 시장 성과와 운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조건부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스미스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엑슨이 최근 도입한 전사주식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EO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임직원들은 최대 7년에 걸쳐 자신의 급여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그 주식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부족하면 아예 한 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릭 스미스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이 스타트업처럼 열정적인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슨이라는 회사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최근 1년간 엑슨의 주가는 160% 넘게 올랐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스미스가 받는 주식 보상의 실제 가치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5억 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스미스는 이미 2019년에도 주식 보상을 통해 2억 4,600만 달러의 보수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엔 엑슨이 S&P 500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동생 토머스와 함께 공동 창립했고 테이저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미스를 제외하고도 몇몇 CEO들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비바 시스템즈의 피터 가스너가 1억 7,240만 달러, 캐나다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토비아스 리트케가 1억 5천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S&P 500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CEO들이지만 막대한 주식 보상으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한편 애플의 팀 쿡은 7,460만 달러, 블랙스톤의 슈워츠먼은 8,403만 달러, 제너럴 일렉트릭의 레리 컬프는 8,89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작년 2,700만 달러를 받았는데 대부분 보안 경비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올해 연봉이 0달러로 기록됐습니다. 법적 분쟁과 관련된 보상 패키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분석은 상장 기업 데이터 업체인 마이로직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S&P 500에 포함된 기업 중 지난해 6월 이후 기준으로 CEO가 최소 1년 이상 채직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는 단순히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를 넘어서 어떤 보상 구조와 철학이 기업과 CEO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리더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보상이 전사적으로 공유되는 구조라면 그 성공의 동력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국 여행 산업의 불어닥친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2025년 여름 미국의 주요 관광지들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 특히 캐나다와 유럽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미국 여행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행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불만을 지갑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세관국 경보청이 공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주간 미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 줄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출발한 항공편은 20%, 육로 여행은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도 8월까지 12% 줄어든 상태입니다. 상황은 지역별로 더 심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은 훨씬 큰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은 미국 여행을 꺼리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정치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캐나다 병합 발언,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구금되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뉴스 등이 이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 마크 토우스 씨는 미국 횡단 여행을 꿈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여행 계획을 접고 가을에 캐나다를 돌아보는 것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 돈을 쓰지 않는 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플래츠버그에 있는 레스토랑 네이키드 터틀은 여름 관광객의 약 70%가 캐나다인이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매니저 존 파멜리는 캐나다인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범베이나 CANADINS 라는 간판을 세우고 캐나다 국기를 내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래츠버그처럼 국경에 가까운 마을들, 그리고 뉴저지 해안이나 메인주 해변 마을처럼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던 지역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관광경제연구소는 원래 올해 해외 관광객 지출이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약 85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5%의 감소폭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조차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름 휴가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미국인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이들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서는 도시 곳곳에 팜스프링스는 캐나다를 사랑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외국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해외에서도 미국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은퇴 임원 데이비드 번 씨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S 오픈을 보기 위해 $7,000를 쓸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외국인에게 적대적이라며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그리스 산토리니로 2주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도 돈 쓸 곳은 많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또한 독일 미넨 외곽에 사는 변호사 아임디어 가르텐 씨도 비슷한 이유로 서부 해안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왔고 미국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검사당하거나 입국을 거부당할까봐 걱정돼 여행지를 캐나다 밴쿠버로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4년은 미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치, 외교, 정책 문제는 곧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의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전체 미국 GDP의 약 3%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국경 지역이나 휴양지처럼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더 큰 타격이 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관광이 이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단순히 관광의 감소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정서와 인식이 경제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와 외교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런 변화는 더 커질 수도 회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